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내 마음이 내 품에 안겨줄 텐데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넌 너만 변하지 않으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늘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로 미안해 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으면 내 전부를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자신 없는 미래 넌 미안해 하고 용해.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 잊지 마.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나를. 안녕하세요. 꿈튜버 영어 연구가 레미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은 에코의 행복한 나를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이거랑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 쉴 텐데. 그러니까 내가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을 때 언제나 와 카톡 왔네, 와 문자 왔네, 와 전화 왔네,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퇴근해서 돌아오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러봤습니다. 가사가 너무 예뻐서 부르는 동안에 저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셨나요? 오른손! 오른손 살랑살랑! 안 보이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타이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줄임말, 영어 슬랭, 종속 접속사 종류, though, or though, 정리, 뭐뭐에도 불구하고 인데요. 종속 접속사라는 건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though, or though 메시지를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서 잘 전달해 봐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편지, 오늘 이야기를 아까 읽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오빠한테도 보냈고 읽으라고. 읽었어? 네, 그래서 어쩌면 하다가 울컥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스탑 하진 않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할 테니까 이거 방송사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아까 울었기 때문에 안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울컥할 수 있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제가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물이 너무 맛이 없어요. 네, 혹시 그 목에 좋은 차 같은 거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좀 찾아서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정보를 잘 모르겠어서 부탁드릴게요. 정보면요. 알겠죠? 그러면 아셨죠? 알겠죠는 꼭 개인한테 하는 것 같죠? 너무 티났어 이번에. 아셨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 그리고 오늘의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편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토바이하고 관련이 있는 사연입니다.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 한 줄기 빛이 되자. 자, 이렇게 오토바이가 쭉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은 무섭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그림이라서 끝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행진이 되고요.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물 좀 마실게요. 지금 속으로 읽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울컥했어요. 워낙 성격이 그냥 척체 이런 거 못하고 솔직한 편이에요. 2021년 7월 독일 라우더펜의 한 주택가에 오토바이가 무리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에 마을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환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라는 팻말이 쓰인 티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오토바이 퍼레이드는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6살 소년 킬리안을 위해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킬리안은 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원이었던 아빠의 영향으로 6살임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아주 대단했던 소년이었습니다. 킬리안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꼭 한 번이라도 오토바이 퍼레이드 행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킬리안의 아버지는 미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은 채 24명의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몰고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20여 대의 작은 행렬을 예상했지만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다른 국가에서까지 바이커 약 1만 5천여 명이 행렬에 동참한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를 들었던 킬리안은 항암 치료로 지쳐있던 몸을 들썩이고 손을 흔들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했고 킬리안의 아버지는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킬리안은 잊을 수 없는 행복을 간직한 채 얼마 후 하늘로 떠났습니다. 네, 이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연습을 했는데 울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울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프로입니다. 예,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 사진 보고 계시죠? 그래도 마지막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1만 5천 명의 바이커분들에게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행복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 그래도 너무 어린 나이잖아, 그쵸? 저는 제 삶을 정말 하찮다라고 생각했고 언제든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에 우는 걸 보면 그래도 적어도 생명은 소중하다, 삶은 소중하다, 삶은 값지다, 살만하다, 살 가치가 있다, 그렇게는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는
예, 저도 포함이 되어 있죠. 당연하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쵸? 네, 텐션 업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빠 파이팅! 오늘의 명언. 비록 태양이 사라져도 나는 한 줄기 빛을 얻으리라. 커트 코베인. 예, 오늘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저는 제가 울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리고 이걸 방송을 해. 마음이 벌써 이건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첫 줄 딱 들어갔을 때부터 감정 못 잡았고 그건 네가 프로의식이 부족한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프로의식 글쎄요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더라도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예, 그러면서 방송하고 싶어요. 그게 나야. 자, 그러면 오늘의 명언 제가 또 원문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Though the sun is gone, I have a light. 태양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건요. 뭔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태양을 가리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장애물을 뚫고 삐죽삐죽 나오는 햇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장애물을 내가 부수기만 하면 나는 그 태양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 느낌을 though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어가 though와 그리고 이 자리에 although를 대입하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약간 수학적인 느낌이긴 한데 비슷한 개념인데 얘를 개입했을 때 좀 차이가 나는가. 예, 제가 영어 연구가잖아요. 막 제 직관이 막 이거 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오늘 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저네요. 자, 먼저 though는요 상당히 심각하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훅 떨어지고 지금 살짝 올라간 상태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although는 시작부터 기대가 별로 없었고 살짝 올랐다가 역시 별로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라는 건 예, although가 넘지 못하는 뭔가 벽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though가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좀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though의 어원은 고대어 to, 그러니까 that밖에 없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that이 존재함. 즉 내가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서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장애물이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ough가 이끄는 문장은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장애물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주절이 안 되고 종속절이 되고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종속 접속사가 되겠죠. 그쵸? 얘가 주인공 아니에요. 장애물은 되게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메인 아닙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though예요. 이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석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한 줄에서 막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의 이미지까지 끌어내야 돼요. 그게 제가 마지막에 현대적 이미지를 보는 건 어떻게 이게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약이 없어야 예, 이거 논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순간에 이제 직감이 얘기해 주는 건 맞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지만 계속 이게 비약인가 아닌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예, 감정이 한번 팡 터졌잖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거 포스팅 읽어주세요. 이거 재밌어요. 방송으로는 안 읽을 거야. 자, although가 되면요. 하나가 붙은 건데요. 그럼 대세 복수형이니까 those. 즉 장애물이 더 많고 더 거대하고 더 위대하고 이런 의미로 강조를 붙였는데
자, 인간은요, 장애물이 하나만 있어도요, 그 길로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여러 개가 있고 엄청 커도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 차이는 뭐다?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절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보는가, 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돌파의 의지를 가져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걸 인간은 알아서 여기다 붙여봐도 별 소용없어 라는 것 때문에 기대도 낮았고 결국 지금도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의 현대적 의미는 어떠한가? 계속 지금 큰일 났네. 막 눈물 나고 막 장난 아니네. 좀 괜찮아요. 자, 먼저 though의 의미를 살펴보면 surprising, unlikely, unexpected, 놀랄만한, 그리고 그럴 리가 없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자, 그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주인공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게 바로 though가 들어있는 문장의 역할입니다. 주인공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히려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더 거대하고 더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압박감을 주는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을수록 더 단단한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속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thou가 주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입니다. 그런데 although 가볼게요. 얘는 지금 spoken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written, 문어체로는 잘 쓰이지 않는, 어찌 보면 슬랭까지도 내려가는, 영어 슬랭까지도 내려가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회화체는 회화체인데 거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 surprising 같지만 unlikely, unexpected 대신에 less true 정도로 내려왔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얘는 더 약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갖다 붙었는데 원래 있는 개념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어. 오히려 하나가 되게 강력하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뭔가 여러 개 잡다하게 있어서 막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매력이 없어요. 너무 단정적인가? 예, 더 매력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많이 사랑받는 표현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에너지만 더 써서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자, 오늘 이렇게 thou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메시지를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해결 가능한 대상이 되고요. 이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자신이 인식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다운 모습으로 그 장애물을 대했을 때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끝인사 해볼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믿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믿고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그 사람을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믿고 자, 그런 하루 되시고요.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 행복해, 또 평생 함께 할게, 너밖에 없어, 고마워 이런 좋은 말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씨를 뿌려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요. 오늘의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장애물은 혼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한테 참 많이 줍니다. 그래서 둘이 중요해지고요. 연대가 중요해지고요. 결속이 중요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통. 말을 예쁘게 할 줄 알아야겠죠. 그쵸? 저는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단답형으로 하는 사람은 싫어요. 네, 말 좀 예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알죠? 사랑해요.